자, 6번은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는 지금 임금률에 대해서 여가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대치효과, 소득효과를 보는 거면 6번은 야, 그런 말 다 필요 없고 직접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콥 더글라스 생산, 거의 효용함수일 때, 함수와 노동 공급 곡선 한번 직접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한번 봐 주시죠. 자, 문제를 봅시다. 개인의 효용함수가 거의 이렇게 주어져 있고 R이 여가래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뭐 L로 썼던 뭐 H로 썼던 어떻게 썼던 뭐 상관없이 R로 써야 되고요. C는 다른 상품의 소비를 나타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개인은 한 단위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자, C의 가격은 1이고 시간당 임금은 W 이렇게 있습니다. M의 비임금 소득을 올리고 있대요. 오, 비근로 소득을 가지고 있네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걸 살짝 보시면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이 효용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의 알파, R이 지금 레저예요. 여가예요. 그리고 C의 베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예산제약식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산제약식은 이 사람이 C를 얼마나 소비할 수 있습니까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근로소득이요. 너 몇 시간 일을 했니? 해가지고 임금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할게요. 임금소득. 우리 책에서는 뭐 비임금소득, 뭐 비근로소득 이렇게 있는데 여기 M은 비임금소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선 잡았죠. 그리고 이제 또 제약 조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첫 번째 줄 거기 보시면 한 단위의 시간이, 그러니까 24시간 하면은 여가 시간 더하기 뭐 노동 시간 하면 24 해야 되는데 주어진 제약 조건이 1이야, 1. 하나. 그래서 노동 시간을 L이라고 하고요. 여가 시간을 R이라고 하면 여가와 노동이 얘가 여가예요. 얘가 노동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합쳐서 1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예산선 이대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여가로 표현을 해야죠. L은 1-R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W에다가 1-R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왜냐면 여가로 표현해야죠. 여가랑 소비 평면에 표현해야 되니까 그리고 비근로소득, 비임금소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산제약식 구하세요. 구했네 제가. A 해가지고 예산제약식 구하세요. 요게 바로 예산제약식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노동 공급 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살짝 볼 수 있는 것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RS랑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선의 기울기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 노동 공급 시간 이거는 거기 보시면은 B번 노동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시간은 전체 시간 중에서 전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여가를 뺀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뭘 구해야 됩니까? 하면 여가 시간이 최종 여가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살짝 해설을 보면서 최종 여가 시간 요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편법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124페이지 가보시면 특히 또 하나의 조건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까지 활용을 해볼게요. 4번식을 볼까요? 자, 이게 여가예요. 여가. 이게 레저입니다. 여가는 관심사가 이제 수평축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요게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그만큼의 X의 돈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전체 버는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전체 버는 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분모에다가는 근데 여기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앨 거예요. 그래서 이건 1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는 이제 PX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평축이 여가니까
px 넣고 여기다 m 이렇게 넣어야 돼. 이게 일반적인 식이죠. 그래서 요게 px, 요게 이제 콥더글라스에서의 일반적인 식이 됩니다. 그럼 주어진 값을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w라니까 여가의 가격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선택을 다시 그 식을 정리하게 되면 c는 마이너스 wr 그 다음에 w 더하기 m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식을 우리가 익숙한 걸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요거가 남잖아요. 그러면 w 더하기 m 이거는 얘가 넘어갔어요. w에다가 r 이렇게 있고 c인데 c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xy 대신에 뭐 r과 뭐 이렇게 뭐 m 막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가니까 r이고요. 여기가 소비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소득이라니까 소득. 이게 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득. R이 지금 여가고요. C가 소비예요. 얘가 뭐라고? 여가의 가격. 여가의 가격. 이 1은 뭐라고요? 이거 소비재의 가격.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가의 가격이 지금 W가 되는 것이고 이 소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이게 소득이라니까 W 플러스 M 이렇게 되는 거죠. W 플러스 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왼쪽엔 지금 이거는 일반화된 식을 나타낸 것이고 문제에 적용된 그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알파죠, 알파. 그리고 분모는 W고 위에는 알파 W 더하기 M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뭐 그냥 간단해요. 다음에 C도 마찬가지야. C도 똑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C도 같이 좀 풀어봅니다. 자, C는요, 우선 첫 번째, 요거랑 똑같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니까 그냥 쓰지 않고요. 베타가 가야 될 거예요. 가중치가 베타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 우선 C.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재 가격은 얼마예요? C 앞에는 PC가 1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소득 M은 어떻게?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그래서 W 더하기 M 이렇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넣는데 라그랑지안을 쓰건 아니면 MRTS를 써서 PI분의 PX에서 그냥 W를 갖게 놓고 푸시던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둘 다 하시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실제 답에서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하는 건 좋진 않죠. 직접 풀긴 해야 됩니다. 과정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4번식, 이게 5번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줄에도 살짝 보세요. 이것은 소득 중에서 일정한 부분인 알파만큼을 여가에다가 사용되고 베타만큼을 가격 1인 소비에 사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이 식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있잖아요. 요 식을요. 예산선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예산선 거기 보시면 2번식 해놨는데 2번식 요거 여기 이제 여가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노동시간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노동시간은 전체 총시간이 1이에요. 왜냐면 여기 어디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여가와 노동시간 합쳐서 1이니까 전체 총 노동시간에서 여가를 뺀 게 바로 전체 시간에서 여가를 뺀 게 노동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당신은 노동을 얼마나 할 겁니까? 하면 1-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뭐 24라고 하면 좀 편한데 그냥 1로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1-R이니까 이거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요 그냥 정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죠. 그냥 W 요거 빼기니까 W 집어넣으면 알파 되고 마이너스 W분의 M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알파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R 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바로 6번씩 되고요. 이게 바로 노동 공급 함수가 됩니다. 약간 뭐 그럴듯하면서 뭐 쉽게 끝났죠? 공급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C번 한번 풀어볼게요. C번은 비임금 소득이 제로일 때, 그러니까 비근로 소득이 제로일 때 시간당 임금이 변할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C번 한번 보시면 C번. 자, C번은요. 그 비근로 소득이 제로인과 M이 비근로 소득이잖아요. 얘가 비근로 소득인데 얘가 제로예요. 제로인 경우. 자, 그럼 저기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은 W
L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W 이게 1-R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WR 플러스 W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업 더글라스 효용함수 생산함수의 특징인데요. 임금이 만약에 상승했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소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비근로 소득이 없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점을 잡아서 거기 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할게요. 스몰 a라고 할까요? 그래서 무차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했죠? 임금률이 상승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임금률이 상승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되게 재밌는 게 여가와 노동시간을 봐야 되는 건데요. 그쵸? 여가와 노동시간을 봐야 되는 건데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다시 보세요. M이 제로인 경우에 여기 보세요. M이 제로니까 여가 시간 이게 M이 제로예요. M 여기다 0 넣어보세요. 알파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자, 다시요. 여기 보시면 이쪽 가져올게요. 자꾸 이게 너무 크게 써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 W 더하기 M W 이거에서 지금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 비근로소득 M이 제로 이렇게 했어요. M이 제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 M이 제로인 경우 자, 여기 여가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M이 제로니까 알파, WW 지워지면 알파로 이렇게 일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변하더라도 여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상승해도 내가 여가 시간은 거의 뭐 그림 따로 해놓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알파로 이렇게 일정한 거야. 그러면 효용 극대화가 되는 무차곡선에 접하는 점은 바로 요 위에 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B점, C점이라 할까요? C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요. 무차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갑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PCC가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잘 그렸어요. 그림 꼼꼼하게. 그래서 PCC 형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PCC 이렇게요. 되셨죠?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안 변합니까? 왜 되게 신기하긴 해. 임금률에 대해서 그럼 노동공급은 수직으로 그려야 돼? 예, 맞습니다. 대체효과랑 소득효과 볼 때 니우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거의 잘 그려놨습니다.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요거를 그리게 되면 여기를 지나가요. 이렇게. 여기를 지나갑니다. 여기가 B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B예요. B. 자, 우리가 ICC는 당연히 거기 보시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인데 이렇게 BC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제 동조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CC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의 관심사는 대체 효과는 A에서 B로 가는 겁니다. 자, 총 효과는 A에서 C로 가는 게 총 효과예요. 이게 이제 임금과 관련된 가격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A에서 B로 가는 게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면서 여가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체 효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B라고 하면 A에서 이렇게 B로 가면 이게 대체 효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게 이게 소득 효과인데 아니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이게 두 개가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소득 효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둘 다 존재하는데 두 개의 힘의 크기는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두 개가 상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다시 보세요. W가 변하더라도 노동 공급 시간은 변하지 않고요. W 크기에 관계없이 자신의 주어진 시간에서 1-알파만큼을 이 사람이 바로 노동 공급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M이 제로면 이게 제로니까 1-알파는 노동 공급으로 쓰고 여가는 그냥 알파로 일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전체 시간 1이잖아요. 이게 1인데 거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 노동 시간, 이만큼이 여가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후반 굴절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줄에
주목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게 노동 공급이 변하지 않는 게 다음 줄 밑줄 치세요. 여가 소비 사이에 대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효용함수가 완전 보완제 같은 레온티F 효용함수 때문에 대체 효과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대체 효과가 있고 소득 효과도 있는데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두 개가 정확하게 상쇄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노동 공급 시간으로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 1-알파만큼이 노동 공급 시간이 되고 이게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125페이지 거기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보통 시간당 임금이 낮을 때는 대체 효과가 크고 시간당 임금이 높을 때는 소득 효과가 커서 아까 본 것처럼 후반 굴절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해. 효용함수에서 나오는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D번 봅시다. D번은 비임금 소득이 양일 경우에 시간당 임금이 변할 때 근로소득이 후반 굴절하는가 그걸 살펴보세요 했는데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D번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때는 비임금 소득이 얘가 0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제 여가를 24시간 누리더라도 비근로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5페이지 밑에 그림 잘 좀 체크해 주시죠.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가요. R을 여가라고 놨고 C 이렇게 있는데 비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이 여기가 1인데 이게 비근로소득이에요. 이게 M 해서 비근로소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때 이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거기 어디 점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뭐 A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이때 만약에 임금률이 상승했다 할게요. 그러면 비근로소득이 있으면요. 예산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다시 저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보세요. 노동 공급 시간과 여가 시간이 보면 아까는 이제 비근로소득 M이 없었으니까 여가 시간이 알파로 일정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요. 여기도 M이 없었으니까 노동 시간은 1-알파로 일정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M이 존재하면 이게 일정한 게 아니야. 임금이 변했을 때 임금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W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W가 올라가면 그쵸? W가 올라가면 이게 분모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작아지는데 작아지는 게 작아져요. 이해 가시죠? 그럼 노동 공급이 증가. 다시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게 W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의미 없으니까 빼고요. 그럼 여가 시간은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노동 공급 시간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이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이게 A점이 여기 있는데 B점은 어디 찍혀야 됩니까? 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여가가 감소하는 쪽으로 찍혀야 되니까 이쪽으로 찍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C점 이렇게. 자, 그래야지 여기 보시면 이게 총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여가 시간이 줄어들어서 노동 공급 시간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걸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그림을 나타내 봅니다. 자, 니우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점점점 요거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됐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B에 해당하는 게 여기야, 여기 B. 이렇게. 그러면 다시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하면 A에서 B로 가게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체 효과예요. 대체 효과. 왜냐하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에서 A 여기 C로 가게 되는 건 평행한 예산선이니까 이게 소득 효과 이렇게 돼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죠? 이 결과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효과는 임금률 상승으로 인해서 여가가 줄어드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이걸 이제 반영하게 되면 126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낸 결과는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림 잘 그려놨습니다. 그림 잘 그려서 노동이 있고 W 있을 때 얘가 우상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때는요. 거기 보시면 임금률이 여가 이게 노동 시간이 빵일 때는 L이 빵일 때는 얘가 얼마인가 거기 나와 있는데 알파 M 해가지고
베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값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점 점점점 이게 어디로 수렴하는데 맥스로 가더라도 베타 이상까지는 우리가 가질 않는다. 그거까지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좀 잘 눈여겨보시고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문제는 자, 비임금 소득이 증가할 경우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 비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다 정리할게요. 아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번인데요. 그림 예산선으로 통해서 보세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효용 극대화되는 무찰 곡선이 여기 어디 지나고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 A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비근로 소득이 증가하면 이 끝이 올라간다니까 임금률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 끝이 이렇게 평행하게 밖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업 더글라스 효용함수가 동조적이니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게 ICC가 요 궤적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까 동조적이라서요. 그러면 무찰 곡선이 어딜 지납니까 하면 요 점을 지나야 돼요. 이렇게 지납니다. 자, 만약에 비근로 소득이 또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 또 증가했어요. 증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여길 지나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물론 여기서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그때는 선택점 여기니까 이제 더 이상 노동 공급을 하진 않죠. 우리가 맥스를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근로 소득 M이 양수인데 비근로 소득이 이렇게 증가시 이렇게 있습니다. 증가시.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축이 여가예요. 여가 시간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R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노동 공급은 점차 감소하게 돼요. 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감소. 이렇게 돼요. 후반 굴절 아닙니까? 아니지. 왜냐면 여기 보시면 노동 공급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임금과 노동 고용량 이거와 관련을 나타내는 건데 비근로 소득이 증가했어요. 비근로 소득이 증가했으면 이거는 여기에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곡선 자체가 이동이잖아요. 어떻게 이동합니까? 예, 맞아요. 비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27페이지가 보시면 그림 잘 보시고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 그림 사실 잘 보시고요. 그럼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정액으로 배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우선은 잠깐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